자, 이번에는요, 어제 헌재 판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죠. 낙태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헌재 임신 22주까지는 여성 자기 결정권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현행법은 태아 생명 보호에 일방적,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다 지적을 했고요. 낙태 허용 시기와 범위 등 내년까지 법 개정을 통해서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은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다른 효과적 수단이 낙태죄 처벌 말고는 없다 이러면서 이거는 합헌이다. 낙태죄는. 또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건 소수 의견이라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소수 의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모두 태아였다. 낙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 침해 행위다. 이러면서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아였다. 이러면서 이거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제 헌재 결정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여성을 옥죄고 있던 족쇄 하나가 풀려나간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주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근데 우리가 다 바꿔도 되는 건데. 예. 자, 그런데요. 이제 과제가 국회로 왔습니다. 헌재가 입법을 내년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낼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임신 후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일단 어제 헌재는요.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22주 이후에는 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22주라고. 자, 그럼 법을 정해야 되는데 법에는 그럼 임신 몇 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논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현행 모자보건법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24주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학계는 24주면 태아 살릴 수 있다. 독일, 프랑스는 12주, 미국은 일부 6주까지만 허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의원 두 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입법사항이 오늘 많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렇다면 임신 몇 주까지를 낙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다 허용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중앙일보에 나온 헌재 가이드라인이 예. 22주 아닙니까? 예. 저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의학계의 견해가 예. 22주, 3주 차에 예. 500g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살린 그런 예.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22주에 태어나도 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학계에서는 한 3주부터는 일종의 생명권을 예.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여성들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예. 좀 늦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기의 여건이 어떤지 파악해보고 주변하고 상의해보고 예.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 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이 두 가지 예. 의학계의 소견과 사회경제적 의견이 합쳐져서 22주로 헌재가 예. 판결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미국의 경우도 12주는 예. 우리나라의 헌재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22주까지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임신한 여성이 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12주라고 하는 데가 있고 예. 주별로 다르기도 한데 예.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저는 헌재 판결과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한다 그러면 22주. 가능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면 22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적합하다 보시면요. 그러면은
2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냐? 아니면 또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지금은 22주는 붙인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 예. 이렇게 붙인 건데 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좀 더 여유롭게 폭을 주느냐. 예. 결국은 이 문제는요. 태아의 생명권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일종의 제로섬 관계거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많이 인정해주면 예. 태아의 생명권이 축소되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권을 많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반대로 여성의 결정권이 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입법 과정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깊이 논의한 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향후의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그런 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24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에요.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걸 때문에 임신했던 경우 이걸 허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낙태죄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에서 과연 몇 주까지인지를 정할지 아니면 아예 정하지 말지 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김종재 의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몇 주 정도까지가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 헌재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아까 우리 고용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계에 아마 의견을 참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래서 한 22주 정도 되면 완전 생명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낙태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해외 사례도 보면 12주가 좀 다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12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의학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아까 결국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그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 정하는 것도 한번 같이 충분히 생명도 존중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의학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이제 헌법 불합치는 됐으니까 그 기간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낙태 관련해서 상담 제도를 좀 미리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결정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숙려 기간이라든지 숙려 기간 동안 도울 수 있는 제도라든지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독일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몇 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해진다면 그것을 아까 다른 조건들이 뭐가 붙느냐 그러는데 그런 조건들을 그런 제도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임신 초기를 의학적으로 보면 14주 정도까지를 의학계에서는 임신 초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가 잠깐 있어요. 왜냐하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사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헌재 결정이 났는데요. 그냥 바로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낙태죄 재판 중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법 개정 전이라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김성수 변호사. 그럼 지금 이 낙태죄 관련해 갖고 재판이나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소급해서 이 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이제 판결을 받고 이미 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재심을 청구를 해서 무죄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일단 이 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고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되는 거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그냥 아예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기소유예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는 있으나 유예한다 이렇게. 이게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좀 법적인 혼란은 없는 거군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위헌 결정인데 시간만 조금 둔 셈이군요. 예, 그 법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잘 만들 수가 있겠죠.